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십시오. 자,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이번 시간 수고해 주실 거고요. YG 인베스트의 신기현 대표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베스트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들어온 분부터 한 분 만나볼 텐데요.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시청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보십니까? 아, 자전자요. 자화전자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아, 11,100원에 10% 샀는데, 이제 예. 조금 수익이 들어왔는데요. 예. 얼마까지 들고 가야 될란가 궁금해서요. 뭐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아니요, 한 2달 넘었습니다. 아, 2달 정도 되셨어요? 예. 예, 매수한 가격에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박스권 상단 찍고 내려오고 이런 흐름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 좀 예. 주가가 올라가는군요. 예, 비중이 많지 않으셔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신 것 같고 목표가 정해드리면 될까요? 예. 예, 어떻게 뭐 더 오른다 하시면 이 종목 더 사실 돈도 있으신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하창봉 팀장님께 여쭤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예.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한 250원 오르니까 1,550원 정도 하죠.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재작년 한 11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만원대 있다가 사실은 최근 5그레일 정도부터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의 주체에는 기관들이 있고 5그레일이라 그러면 시장의 틀이 바뀌었었죠. 지난 옵션 만기 이후로 코스닥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이어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서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폰 관련 부품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 회사가 만드는 회사 제품이 보면은 진동 모터라는 게 있습니다. 진동 모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핸드폰 진동 모드 하면 이렇게 윙 할 때 그걸 진동 모터라고 그러고, 제가 지금 자료 화면 하나 보내드릴 건데 이 보시는 화면 이거는 AFA라 그럽니다. AF 액추에이터라 그래가지고 자동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모드를 자동으로 초점으로 잡아주는 부품. 지금 영상 화면에 나오는 조그만 이거 하나가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갤럭시2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인 매출은 사실 지금 이 조만한 AFF 이 영상 액추에이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전망으로 드리면은 사실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800만 화소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기관들 이야기는 들어보면 좀 좋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2010년도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적자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거의 한 5천원까지 내려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 다시 되면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원이 최근 글쎄요 10년 동안 어느 정도 맥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잠깐 보면 지금 월봉을 보고 계신데 어느 정도 약간은 주가가 좀 선반영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겠고요. 그래서 투자 전략 같이 드리면 지금의 흐름세가 4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조금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이 됐든 중기적이 되겠든 한번 끊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유하신 물량에 대해서 지금 10% 정도 갖고 있으면 오늘 물론 시장이 조금 좋습니다만은 요 정도 선에서 갖고 있는 물량에 100주를 갖고 있으면 50주 정도는 익절해 주시고 나머지 물량 정도만 조금 가져가셨다가 글쎄 11,000원을 일시적으로 넘게 되면 그게 단기 고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도 좀 정리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그때 재공략하는 전략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매수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들고 계신 물량의 절반 털고 나중에 11,000원 왔을 때 절반 털면 되겠다 하셨습니다. 수익 보셨으니까요. 축하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화전자 받으려고요.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뉴인텍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뉴인텍은 3977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2,700원이시고 비중이 30%십니다. 심 대표님 봐주십시오. 네, 우선 뉴인텍을 2,700원에 만약에 매수하셨다고 한다면은 아마 2010년도에 매수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이 뭐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콘덴서 관련된 그런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이슈에 따른 뭐 그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기차 관련된 이슈 분명히 다시 한번 유인텍을 비롯한 관련주들의 테마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 이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고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텍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 넥스콘데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서도 한 3% 넘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는 이 전기차 관련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상승 탄력도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러한 뭐 이슈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관련된 이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시나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이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딱 두 가지입니다. 스마트 자동차와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인텍 만약에 2010년도에 사셨다라고 한다면 오랜 기간 동안 들고 계셨는데 우선은 좀 더 들고 가신 다음에 어느 정도 매수가 부분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1차적으로는 한 2,700원 라인 매수가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는데, 만약에 조금은 그것이 좀 지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우선은 한 2,400원 정도에서는 잘라주실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긴 추세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한 2,400원 정도까지는 테마 가능성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매수가 부분까지는 바로 올라가기 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시면은 우선은 2,700원까지 가시고, 그게 아니시다라고 한다면은 한 2,400원 정도에서 자르셔갖고 재차 하락했을 때 재매수 관점으로 대응 전략 짜시는 것이 유인텍에 있어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유인텍 참 오래 들고 계셨는데요. 한 2,400원 선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4660님께서 두 종목 문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하이닉스입니다. 오늘장 갭상승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하이닉스는 26,900원에 20% 있으시다고 하고요. 또 IHQ 종목을 매수할까 하는데 매수 지금 괜찮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거든요. 하 팀장님 두 종목 모두 좀 봐주십시오. 네, 하이닉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어저께 SK텔레콤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를 이제 주인이 됐죠. 주인이 아니 바뀌었다 말씀드리겠고, 최근 뭐 5년 내 계속적으로 고질적인 어떤 M&A 이야기 나왔다가 그것이 마무리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사실 국내 세계적으로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는데, 또 경쟁업체를 할 수 있는 후순위 업체 일본의 LP다가 계속적인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치킨 게임의 성자 하이닉스의 강세가 좀 돋보인다 말씀드렸고, 시장 일각에서는 반도체 디램 경기도 조금 돌아선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확인할 시간이 필요가 있고요. 이 디램 반도체는 통상적으로 신학기가 시작되는 3, 4월 달이 호황기입니다. 뭐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 학기 들어가면 애들 컴퓨터 사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IT는 원래 3, 4월 달 정도가 보통 성수기 때문에 한 3, 4월 정도는 IT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가 나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풍 분위기는 좋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저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이게 그 하이닉스가 한 주가 흐름이라든지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잠깐 제가 추공을 보겠는데 31,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탄력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과연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 지속성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고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이닉스 이 상태에서 추가 상승 탄력은 열어두지만은 조금 보수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차피 29,000원 하기 때문에 목표가가 31,000원이면 주가 대비 한 6%의 추가 수익률입니다. 그거는 언제 판단하셔가지고 단계적으로 글쎄요, 오늘 저점이 28,600원인가요? 요거를 이탈하지 않는 한 지켜보시고 요 가격을 만약에 터치했을 때는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IHQ죠. 지금 이 종목들이 요새 왜 잘 갔다가 빠졌냐면 오늘 밤 10시 하는 그 해품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실 IHQ는 해품달에 출연하는 배우는 없습니다만은 드라마 컨텐츠 회사들이 상당히 최근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팬 엔터테인먼트가 마찬가지고요. IHQ는 국내 최대 종합 연예인들 엔터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이 사모님들이나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조인성이라든지 송중기, 하여튼 국내 내노라는 배우들은 전부 다 IHQ 소속이죠. 옛날에 그 사이더스 HQ가 이쪽 회사다 말씀드리겠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는 지금 분위기가 드라마 컨텐츠 종목들이 잘 갑니다. 잘 가는데 누가 본다 그래도 아무리 해품달이 시청률이 40% 나온다 그래도 그것 자체는 바로 다음 차기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만 히트를 못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저는 거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 시점 말씀하셨는데 IHQ 전략적으로 들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3,300원 다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4,500원에서 내려온 거는 조금 사고 싶습니다만은 한번 좀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면서 IHQ 같은 경우는 한 3,000원 초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재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살 거 아니고요. 3,000원 초반선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봐드렸고요.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후성인데요. 후성을 7,900원에 40% 가지고 계신데요. 석 달째 들고 있는데 갈아타야 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하시면서 6402님께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뭐 최근 들어서 좀 길게 놓고 본다라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은 좀 하락폭이 나왔던 것은 역시나 실적 부담이 좀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후성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 못한 흐름, 뭐 전년 동기 대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보다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그러한 점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좋지 못한 상황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해결이 되냐 아니면 지속이 되냐 이것이 바로 투자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상황인데 후성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전방 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후성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체 상승의 모멘텀이 되었던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부분성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부분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횡보 구간 이후에 조금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이 위로 간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수익 구간으로 가실 수 있을 거고 또 전방 산업에 대한 실적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한다고 한다면은 하락 쪽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중이 40%신 인데 우선은 비중을 50%, 즉 전체 분량의 20%까지만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선 상승 쪽으로 한번 무게를 싣고 8,500원 라인 목표가 제시해드리면서 후성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 축소 및 매도 관점에 대응을 해주시고 나머지 전체 분량의 20%를 끌고 가셔갖고 8,500원 정도에서만 수익 보고 나오는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짜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후성 봐드렸고요.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파라다이스 봐드리죠. 이분은 비중을 50%로 좀 많이 실으셨고요. 8,800원이 매수 단가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요. 8882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예, 파라다이스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가져가십시오. 보유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단기적으로 2월 초에 한 9,500원까지 갔다가 빠지니까 조금 불안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제가 한번 보면 이건 주봉을 보고 계신데 파라다이스의 실적세는 좀 이어진다 말씀드리겠고 국내 대표적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회사가 파라다이스가 있고 GKL이 있죠. 제가 잠깐 GKL 같이 보겠는데 뭐 GKL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한번 2만 원대 돌파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카지노 산업에 대한 어떤 산업 성장성 자체는 조금 좋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파라다이스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시라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수급 동향에서 약간 제가 답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참 화면을 잘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면 잘 보이시죠? 2월 초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많이 샀었습니다. 한 100만 주 이상을 샀는데 걔네들의 평균 단가는 9,000원 정도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2월 7일 이후부터는 개인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옵니다. 얼마 정도에 사고 있냐면은 한 8,800원대부터 사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정리했을 때 그럼 간단하게 그냥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매수가가 9,000원이고 개인들은 지금 밑에서 8,700원이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겠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외국인 평단가가 9,000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무조건 9,000원 온다 이렇게는 보시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는 사실 개인들이 사가지고는 못 올라갑니다. 기관들이 외국이 다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걔네들의 평단가는 9,000원 밑에 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개인이 계속 사는 쪽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들어오는 게 확인될 때 주가 상승 탄력성이 붙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보유고 어느 정도 반등 시그널에 대해서는 조금 좋긴 한데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조금 인내는 필요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분께서 다른 종목도 함께 좀 주셨네요. 성용광전투자 2,800원에 역시 비중 50% 들어가셨는데요. 목표 깔고 싶으시다고요? 네, 뭐 성용 광전투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태양광주들의 상승 흐름과 함께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OCI가
조금은 하락폭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흐름이 좋지 못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석유 광전 투자에 대해서는 우선은 목표가 제시에 있어서는 좀 선절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태양광 사업 작년보다는 지금 전망이 상당히 그래도 양호해진 것이 사실이지만은 사실 뭐 전망만큼 실제적으로 개선에 대한 의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만큼 조금 기대감이 소멸된다고 한다면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비중이 조금 있으신 편이시기 때문에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 물량이 한 15%에서 15%에서 20% 만약에 들고 가신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3,300원대까지만의 목표 주가가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주가가 10,0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선은 좀 반등 줄 때마다 매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트 전반적인 부담감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한 2,600원 선에서는 일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도 같이 드리겠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성용 광전 투자는 손실 보더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맞겠다 하셨거든요. 반등할 때마다 물량 비중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볼게요. 이번에는 현대미포조선 매수가 188,785원, 비중 20%신 분 있으시고요. 또 현대미포조선과 함께 LG도 포트에 담아 계신데요. 매수가가 74,500원이고 비중 10%입니다. 이분의 종목 봐드릴게요. 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미포조선부 때 말씀드리면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선도 그리고 삼성중공업 다 같이 좋았었는데 오늘도 뭐 한 3,500원 오르면서 14만 6천 원 정도 있습니다. 사실 뭐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벌거선이라든지 컨테이너 조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게 봤습니다만은 국내 4대 조선사가 갖고 있는 해양 플랜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좋아졌고 최근에 해운주들이 잘 간 것처럼 국제 해운 운임도 조금 상승하면서 조선주에 조금 훈풍이 불어닥친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렇게 장이 많이 조선주가 오를 수밖에 없던 거는 조선은 원래 우리나라보다 유럽 쪽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유럽 쪽에서 그리스 문제는 계속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어느새 계속적으로 그리스 문제를 누르면서 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조선주에 대해서 왜곡이라든지 어느 정도 매기세가 조금 들어왔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조선주 상승 탄력이 좋았던 거는 여타 섹터보다도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차 잔고가. 근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숏 커버링이 나왔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은 밀리죠. 조선호수 보면은 사실 뭐 삼성, 현대, 대우조선, 해양 정도가 빅3를 보고 있고 미포조선은 조금 어중간한데 현재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주가 상승 탄력으로 봤을 때는 한 16만원, 17만원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돌아서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뭐 조선주는 조금 더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가고 안 가고는 경기가 돌아서 줘야 되는 것이고 지수도 2100포인트까지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시는 말씀 드리겠고요. LG도 같이 물어보셨죠? LG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가져가라 그럽니다. 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올해는 물론 삼성전자도 잘 나갑니다만 LG라는 그룹 자체가 상당히 올해는 좀 뭔가 한 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신년사에서 구 회장님께서 그런 말을 했죠. 그동안 LG는 삼성전자 따라잡으려고 계속적으로 발악을 했는데 이러다 가랭이 찢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LG는 통신에서 보시다시피 돈 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세계 경제의 어떤 CEO들이 다 그런 플랜을 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고 내실 있는 외형 확장은 한계에 왔다. 올해부터는 실속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주회사 LG, 계열사 LG전자라든지 여타 LG그룹주들은 올해 2012년도는 상당히 좀 기대되는 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쪽 한번 보유를 해주시고요. 최근의 흐름 자체가 LG전자라든지 LG스페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 LG에 대한 상승 탄력은 좀 열어둔다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글쎄요. 이거는 목표가는 정하는 흐름은 아닌데 제가 투자 전략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68,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차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현대차를 23만 5천 원에 30%를 사셨다고 해요.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다고 주식 초보라 나름대로 우량주라고 알려진 거 샀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시면서 3711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신기현 대표님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량한 종목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멘텀적인 측면이 작용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추세를 형성을 하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좋지 못한 흐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내 시장에서의 국산차들이 크게 지금 성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차들과의 경쟁에 있어서 가격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수입차들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또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산차들의 신차 모멘텀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 K9 이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다른 반면에 수입 관련된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델을 지금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 국산차들에 대한 메리트가 현재 2011년도보다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해외 시장에 대한 모멘텀, 국산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지만은 역시나 반대로 해외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가 최근에 다른 업종 대비해서 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분명히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0.9% 하락 흐름 보이면서 21만 7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당분간은 횡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예상했던 1분기라든가 2분기 만약에 실적 전망치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급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투자 전략 세운다고 한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도 24만 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급락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우선은 홀딩하셔갖고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3개월 정도 있으면 매수한 가격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이다 확신하셨으니까요. 현대차 보시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 오늘 장에서 좀 낙폭이 커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분께서는 OCI 문의를 하셨는데요. OCI를 오늘 매수했다고 하시네요. 낙폭이 강하게 나오는데 사신 거고요. 28만 6,500원이 평균 매수 단가시고 비중은 20%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단기 목표가 그리고 또 중장기 목표가 함께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봐주십시오. 예, 오늘 같은 날 OCI를 매수하셨다는 것은 투자 성향상 단기적인 관점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태양광 관련주를 장기적으로 들어가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장기적으로 들어갔던 같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OCI가 오늘 두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악재라기보다는 사실 원래 태양광이 갖고 있는 악재입니다. 크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독일에서 어떤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사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조금 지원을 감수하겠다 그런 이야기 나왔고 어떤 미국에 있는 태양광 업체들이 어제 밤새 한 1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고 또 하나가 시장이 약간은 최근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 업황 회복이 기대된다는 그런 기대감만으로 좀 쉽게 올랐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실 OCI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처음으로 30만 원 돌파할 때 최근 4개월 내 공매도 쇼커브링도 좀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약간은 과열로적인 측면에서 현재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적으로 본다고 해도 외국인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양매도 종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오늘 사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혹시 이렇게 사실 때는 OCI 같은 종목은 한 7, 8% 빠졌을 때 그때 사셔야 되는데 약간 어중간하게 사셨다.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종목을 정하고 나면 최대한 유리한 가격에 사서 유리한 가격에 파는 게 킥이다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 여기서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은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일단 보유를 하십시오. 보유를 하시고 특별히 제가 볼 때는 하락폭이 그렇게 깊지 않을 거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25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는 버티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사셨기 때문에 조금 보유를 하시고 돌리는 데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 비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격 매수에 대한 비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핑계고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팔아준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칼날 받기 매수하셨다 생각하시고 보유하시게 되면 재차 반등 가능성 열어두시고 30만 원 전후에서는 항상 매매를 조금 청산하는 전략을 향후에도 가지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 팀장님 같으면 오늘 이렇게 급락할 때 OCI 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어설프게 내려올 때는 안 삽니다. 확 내려와야 되는데 어설프게 내려왔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만 6천 명 증가해 2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373만 2천 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53만 6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2010년 5월 58만 6천 명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1월 실업률은 3.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내렸고 15에서 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8.0%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하는 등 고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빈곤 인구의 절반 이상이 1, 2인 가구에 속하고 대부분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 인구 중에서 1인 가구 구성원 비율이 23.6%, 2인 가구는 31.3%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2006년에 전체 빈곤 인구 중 1인 가구 구성원 비율이 16.6%, 2인 가구 30.3% 등 46.9%에서 4년 만에 54.9%로 8%포인트 급증했습니다. 특히 1, 2인 가구의 빈곤 인구는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독거노인 또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 과정에서 언제든지 피의자로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이 당시 캠프 상황실장으로 돈봉투 살포를 지시하고 이를 박희태 의장에게 보고했는지 또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을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유럽 위기 해결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어제 베이징에서 헤르만 밤 롬페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 연례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채무 문제에서 유럽을 지원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이 채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유럽 측과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 체제를 만들겠다며 유럽이 중국과 유럽 간 금융 협력 심화를 위한 긍정적이며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YG 인베스트의 신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는 글로벌 소식을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데이가 함께하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